오늘 저희가 한패 깊이 파볼 자료는 경마공원 이전 반대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네, 이 자료가 아주 도발적인 질문으로 시작을 하는데요. 과천의 미래가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한쪽은 이제 서울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잠만 자는 베드타운으로 남는 길, 그리고 다른 한쪽은 도시 스스로 활력을 만들어내는 글로벌 문화 거점으로 성장하는 길, 이 두 가지의 길을 제시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경마공원 이전 계획을 두고 위원회 측이 왜 이걸 단순히 시설 하나 옮기는 문제를 넘어서 과천의 미래를 결정할 사안으로 보는지 그 핵심 논리를 제대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위원회 자료를 보면요. 이 사안을 절대 단순하게 보지 않아요. 이걸 도시의 정체성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일종의 전략적 전환, 그러니까 스트래티직 피벗의 기회로 보고 있는 거죠. 전략적 전환이요? 네, 지금 과천이 가진 이 경마공원이라는 자산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도시의 운명이 정말 극적으로 달라질 수 있다. 이런 아주 강한 문제의식이 담겨 있습니다. 그 말이 굉장히 무게감 있게 들리네요. 그럼 그 논리의 첫 단추부터 한번 꿰어보죠. 위원회에서 가장 먼저 꺼내드는 카드가 바로 세계적인 추세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예전처럼 경마장을 그냥 도심의 낡고 시끄러운 시절, 언젠가는 없어야 할 곳 이렇게 보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바로 그게 핵심적인 인식의 전환입니다. 자료를 보면 세계 주요 도시들은 이제 도심 경마장을 버려야 할 자산이 아니라고 봐요. 오히려 적극적으로 키워야 할 자산으로 재정의하고 있다는 거죠. 단순히 경주만 하는 도박시설이라는 낡은 프레임을 벗어 던지고요. 그 공간을 관광, 문화, 레저, 컨벤션 이런 것들이 결합된 고부가가치 문화산업의 허브로 만들고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냥 기차역이 아니라 그 안에 백화점, 영화관, 맛집까지 다 들어있는 복합 환승센터 같은 그런 개념이군요. 바로 그거예요.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경마장 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냥 그 공간 자체가 하나의 목적지가 되는 거. 네, 성공 사례로 프랑스의 파리 롱샴, 일본의 도쿄와 교토, 또 홍콩의 샤팅 경마장 같은 곳을 들고 있어요. 이 시설들이 연간 수백만 명의 방문객을 유치하면서 도시 브랜드를 높이는 핵심적인 전략 자산으로 기능하고 있다는 점을 아주 강조합니다. 그렇다면 과천경마공원도 그런 잠재력이 충분하다 이렇게 보는 거겠네요? 바로 그 점을 아주 강하게 주장합니다. 이미 과천 경마공원은 세계적인 수준의 잠재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평가를 해요. 어떤 점에서 그런가요? 크게 세 가지 강점을 꼽는데요. 첫째는 단연 입지입니다. 로케이션이죠. 서울 강남이랑 바로 붙어있는 수도권의 중심이잖아요. 이만한 접근성은 정말 찾기 힘들죠. 그건 그렇죠. 둘째는 인프라예요. 이미 넓은 녹지 공간과 함께 추가로 개발할 수 있는 부지를 확보하고 있어서 뭐랄까 처음부터 새로 만들어야 하는 곳과는 출발선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현황이겠군요. 지금 현재 어떻게 쓰이고 있느냐. 네, 사실 지금도 주말만 되면 가족 단위로 나들이 오는 분들이 정말 많고요. 여러 문화 프로그램도 열리잖아요. 맞아요. 알게 모르게 지역 상권의 중심지 역할도 하고 있고요. 이걸 무시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위원회 자료는 이렇게 딱 잘라 말합니다. 진짜 문제는 시설이 아니라 활용 전략의 부재다. 아, 재료는 다 있는데 요리법이 없었다. 이런 비판이군요. 네, 물리적 조건은 충분하다는 아주 뼈아픈 지적인 셈이죠. 하지만 정부의 계획은 이런 잠재력과는 좀 다른 방향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료에서는 이걸 경로 A라고 부르더군요. 네, 경로 A죠. 물론 저희가 오늘 보는 자료는 위원회 측의 입장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정부 입장에서는 주택 공급이라는 시급한 과제가 있으니까요. 맞아요. 그 점을 모르는 건 아닙니다. 다만 위원회가 비판하는 건 그 주택이 부족하니 빈땅에 짓자는 논리가 너무 단순하고 근시한 척이라는 거예요. 과천의 현실적인 맥락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거죠. 현실적인 맥락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걸까요? 자료에 따르면 과천은 이미 과천지구, 주암지구, 지식정보타운 같은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들로 도시 전체가 거의 포화 상태에 이르렀다고 진단합니다. 아, 이미 꽉 차 있다는 거군요. 네. 그런데 여기에 경마공원 부지까지 주택을 공급하는 건 장기적인 도시 경쟁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결정적 오류, 크리티컬 에러라고까지 주장해요. 결정적 오류라. 굉장히 강한 표현이네요. 그만큼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뜻이겠죠. 이런 단기적인 주택 공급 계획, 즉 경로 A를 따랐을 때 위원회가 예견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뭔가요? 네, 위원회는 이게 결국 인프라 붕괴와 삶의 질 하락이라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고 경고합니다. 악순환이요? 그 과정을 아주 구체적으로 그리시는데요. 첫 단계, 이미 포화된 인프라에 수천 세대가 추가로 들어옵니다. 그럼 다음 단계로 기존 도로망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교통마비가 일상화된다는 거예요. 교통마비는 정말 생각만 해도 끔찍한데요. 이건 단순히 출퇴근 시간이 좀 길어지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도시 전체의 활력을 갉아먹는 아주 심각한 문제죠. 그리고 이건 곧바로 생활 인프라 붕괴로 이어집니다. 학교는 콩나물 시루가 되고 병원 예약은 힘들어지고 공원에서 여유를 즐기는 건 사치가 되는 거죠. 결국 이 모든 것이 합쳐져서 최종적으로는 도시 경쟁력과 삶의 질 하락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귀결된다는 겁니다. 이걸 돌이킬 수 없는 실수라고 아주 강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자료에서 말하는 그 무서운 베드타운의 덫이군요. 맞습니다. The Bed Town Trap. 도시가 자생력을 완전히 잃고 그저 서울의 거대한 침실 역할만 하는 곳으로 전락해버리는 함정이요. 네, 그 함정의 구체적인 모습을 세 가지로 설명해요. 첫째, 통근 도시. 도시 안에 괜찮은 일자리가 없으니 주민 대부분이 아침 일찍 서울로 나갔다가 밤늦게 잠만 자러 들어오는 패턴이 고착화되는 거죠. 낮에는 도시가 텅 비겠네요. 그렇죠. 그게 바로 두 번째 함정, 경제적 공백입니다.
사람들이 도시 안에서 돈을 쓰지 않으니 지역 상권은 활력을 잃고 그냥 스쳐 지나가는 주거지가 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재정 취약성입니다. 기업이 없고 소비가 없으니 세수가 줄고 도시의 재정 자립도는 계속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와, 이야기를 종합해보니 위원회의 주장이 굉장히 명확해지네요. 경마공원을 없애고 아파트를 짓는 건 과천의 핵심 세수원이자 미래 동력을 자기 손으로 없애버리는 행위다. 네, 도시의 성장 엔진을 스스로 꺼버리는 것과 같다는 아주 강력한 비판입니다. 듣고 보니 정말 암울한 미래네요. 위원회가 이렇게 문제만 제기하고 끝내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 이 배드타운의 덫에서 빠져나올 방법, 대안도 제시하고 있나요? 물론입니다. 그게 바로 경로 B, 즉 이전이 아닌 고도화와 융합이라는 대안입니다. 고도화와 융합이요? 네, 생각의 틀을 완전히 바꾸자는 거죠. 이전할까가 아니라 어떻게 재설계하고 융합할까로 질문을 바꾸자는 겁니다. 그 비전은 경마공원을 중심으로 관광, 스포츠 산업, 가족형 테마파크, 문화공연, 그리고 MIC, 즉 전시 컨벤션 산업을 한데 녹여내자는 거예요. 와, 거대한 도시명 스포츠 레저 복합단지를 만들자는 거군요. 와, 그건 단순히 경마장 시설을 좀 더 좋게 만드는 리모델링 수준이 아니네요. 전혀 아니죠. 아예 다른 성격의 기능들을 다 집어넣어서 완전히 새로운 복합단지로 다시 태어나게 하자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야 일회성 아파트 분양 수익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지속 가능한 경제 생태계를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해요. 자료에서는 말산업과 최신 미디어 기술을 결합한 컨텐츠 허브라던가 젊은이들이 모여드는 청년 문화 공간 같은 구체적인 아이디어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를 짓는 것과는 정말 차원이 다른 그림이네요. 결국 이 경로 B가 도시 전체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풀어넣는 선순환 구조를 만든다는 거군요. 네, 바로 그 선순환, 벌추어스 사이클 구조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한번 상상해보세요. 먼저 이 복합단지가 성공적으로 조성되면 엄청난 관광 수입 증대가 일어나겠죠. 네, 그렇죠. 늘어난 방문객들은 자연스럽게 주변 식당이나 가게를 이용하면서 지역 상권 활성화로 이뤄질 거고요. 이건 곧 안정적인 세수 확보와 재정 안정으로 연결됩니다. 그렇게 확보된 재정은 다시 도시 인프라에 재투자될 수 있고 그럼 도시 전체의 매력이 더 올라가겠군요. 정확해요. 그러면 도시 브랜드 가치 상승이 일어나고 이게 다시 더 많은 투자와 방문객을 유치하는 강력한 동력이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서비스, 콘텐츠, 관광, 스포츠 분야 등 이전에는 없었던 다양하고 질 좋은 일자리 창출이 계속 일어나는 거죠. 긍정적인 고리가 계속 돌고 돌면서 도시 전체가 성장하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위원회는 이런 고도화 전략만이 과천이 진정한 자족도시로 가는 유일한 길이라고 결론 내리는 겁니다. 결국 오늘 살펴본 이 자료는 과천 앞에 놓인 두 개의 미래를 아주 선명하게 대비시키고 있네요. 네, 과거의 방식인 이전 후 주택 건설이라는 경로 A를 택할 것인가 아니면 미래지향적인 방식인 고도화와 융합이라는 경로 B를 택할 것인가. 맞습니다. 정리하자면 위원회의 주장은 경로 A의 끝에는 교통지역과 배드타운이라는 정체된 미래가 있다는 것이고요. 반면 경로 B의 끝에는 글로벌 수준의 복합 문화 거점, 새로운 일자리, 그리고 강력한 도시 브랜드 경쟁력이라는 미래가 있다는 겁니다. 자료의 마지막 문장이 이 모든 논의를 한마디로 압축하는데요. 세계 주요 도시는 말합니다. 도심 경마장은 버릴 자산이 아니라 키울 자산입니다. 첫째, 과천 경마공원 이전 계획을 전면 철회하라. 네, 둘째, 졸속 주택 개발을 즉각 중단하라. 셋째, 세계 수준의 복합 문화 경마단지로 재설계하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천의 미래 경쟁력을 중심으로 모든 개발 계획을 다시 추진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과천을 지키고 성장시키기 위한 정당한 요구라고 끝을 맺고 있습니다. 이 자료를 다 보고 나니까요. 당신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위원회의 주장은 결국 하나의 시설을 그저 기존의 기능에 가두지 않고 도시 전체의 미래를 바꿀 복합적인 허브로 만들가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이건 비단 과천만의 이야기는 아닐 겁니다. 지금 당신이 살고 있는 도시나 동네에는 현재의 기능 이상으로 그 지역의 새로운 정체성을 만들 수 있는 잠재력을 가졌지만 그저 낡았다는 이유로 혹은 다른 당장의 필요 때문에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자산은 무엇이 있을까요? 한번 주변을 둘러보시는 것도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